자, 이제 204페이지에 환지 예정지가 나와 있어요. 이건 지난번에 하지 않았죠? 이번에 하겠습니다. 이제 환지 예정지는 일단 환지 계획을 작성했어요. 토지 분배 계획을 잡았으니까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갈 곳을 다 정했으니까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을 할 때 필요하다라면 환지 예정지를 정할 수 있다. 환지 예정지는 임의적 정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다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여기서도 한 문제를 예상하셔야 돼. 자, 환지 예정지는 일단 프린트를 먼저 한번 볼까요? 환지 예정지 나와 있죠, 그죠? 빨리 찾아봐요. 환지 예정지. 여기. 거기 보면은 지정은 누가 한다? 모든 시행자가 한다. 법적 성질은 임의적 처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정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정한다. 또 독립적 처분이라고 있는데 이건 시행자가 독립적으로 처분하는 겁니다. 따라서 인가 X, 인가도 안 받고 승인 X, 승인도 안 받는다. 그냥 필요할 때 독립적으로 처분한다. 또 설권적 처분이네요. 설권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권리가 설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수익이라고 적으세요. 사용수익 권리가 설정됩니다. 좀 이따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지정의 효과라고 해서 사용수익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얻어지니까 설권적 처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밑에 여백이 많죠. 그죠? 거기다 이제 그림 그리고 필기하시면 됩니다. 자, 환지 예정지는 이겁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종전 소유자가 있죠. 종전 토지가 있고요. 여기 갑이라는 임차권자가 있어요. 그럼 A는 새 땅을 차지하겠죠. 사업이 끝나면 새 땅을 차지한다. 이게 환지예요, 환지. A를 위한 환지. 그럼 A는 이 땅을 언제 차지할까요? 좀 이따 보이겠습니다. 환지를 처분하거든요. 새 땅을 주는 걸 환지 처분이라고 해요. 환지 처분을 공고하면 그 다음날 A는 새 땅을 차지합니다. 좀 이따 나오니까 미리 적을게요. A는 환지 처분을 공고하면 그 다음날 새 땅을 차지합니다. 그럼 얘가 환지로 갈 때까지는 몇 년 걸리겠죠? 사업이 끝나야 되니까. 자, 그때까지 종전 땅은 사업할 때니까 사용수익을 못 하겠죠? 못 합니다. 그래서 A가 시행자에게 요청을 해요. 우리가 이 땅을 가기 전까지 쓸 수 있는 땅을 좀 만들어 달라. 적절한 땅 B를 찾은 거예요. B는 사업에 별 지장이 없는 땅이고요. 시행자가 B에게 그러죠. 야, 네 땅을 A에게 빌려주자라고 하니까 B가 좋다고 합니다. 이걸 환지 예정지라고 한다. 그리고 환지 예정지는 뭐냐 하면 새 땅으로 가기 전까지 잠깐 들리는 거죠. A가 여기 들려서 뭐 한다? 사용, 수익을 하다가 공사 끝나면 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지를 목적지로 본다면 환지 예정지는 경지라고 볼 수 있죠. 그럼 효과를 정리합니다.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A야, A. 또 갑도 이 땅 쓸 수 있겠죠. 임차권자니까 A도 갑도 B 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도 갑도 B 땅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럼 A와 갑이 저 B 땅을 처분할 수는 있을까요? 처분을 못 하겠죠? 내 땅이 아니니까 처분할 수는 없고요. 잠깐 들려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럼 사용 수익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까? 자, 환지 예정지를 누가 정했다고요? 이거 누가 정했냐고요? 시행자 정했어도 여기 장애물이 있다면 얘네가 맞바로 쓸 수가 없겠죠? 그럼 장애물을 깔끔히 채워가지고 사용수익을 가능하게 해줘야 합니다. 이것을 효력 발생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용수익의 시작점은 환지 예정지의 효력 발생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쓸까요? 일로 가기 전까지 쓰겠죠? 일로 언제 간다고요? 다음날 가니까 요 전까지 씁니다.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쓰다가 다음날 환지로 넘어간다. 자, 그렇다면 A도 갑도 이 땅을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쓰고 있어요. 다시 자기 땅을 또 쓸 수 있나요? 이 땅은 사업하니까 못 쓰겠죠? 그래서 A와 갑은 A라는 땅을 사용수익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저 A라는 땅은 텅텅 비어있을 겁니다. 그죠? 사용수익자가 없는 텅 빈 땅. 누가 관리한다? 시행자가 관리한다. 시행자가 관리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환지 예정지가 정됐을 때 A 입장에서 얻는 게 있고 잃는 게 있어요.
얻는 것은 B 땅의 사용수익. 잃어버리는 건 자기 땅의 사용수익을 잃어버린다. 이제 B 입장에서 보자. B는 A와 갑에게 자기 땅 빌려줬죠? 따라서 B는 자기 땅 B 땅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 없겠죠? 빌려줬으니까 사용수익할 수 없다. 그렇다고 이 B가 말이죠. A와 갑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B에게는 어차피 빌려줬으니까 참아라라는 수인 의무가 부과된다. 참을 인자죠. B에게는 수인 의무가 부과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깔끔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환지 애정지 문제가 나왔을 때 A인지 갑인지 B인지를 알아두셔야 돼요. A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종전 토지 소유자. 갑은요. 종전 토지 임차권자라겠죠. B는요. 환지 애정지의 종전 소유자. 물론 이 땅에도 임차권자 있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A를 어떻게 표현한다? 종전 토지 소유자. B는요. 환지 애정지의 종전 소유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책을 보도록 해요, 이제. 자, 의부터 보는데요.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대하여 환지 애정지를 지정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임의적 지정입니다. 지정할 수 있다니까 임의적 지정. 이 경우에 종전 토지 임차권자가 있다. 그게 누구죠? 갑이죠. 그자도 아울러 지정하라 그랬으니까 갑도 B 땅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괄호 3번으로 쭉 내려오세요. 환지 애정지의 지정 효과, 그다음 빨간 펜 줄 딱 치고요. 환지 애정지가 지정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제부터 A인지 갑인지 B인지를 잘 좀 파악하시고요. 자, 첫 번째부터 보니라. 환지 애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누굽니까? A와 갑이죠. 그자는 환지 애정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될 때까지 환지 애정지를 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A도 갑도 B 땅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 또 종전 토지는 어디입니까? 종전 토지. A잖아요, 그죠? 그건 사용수익할 수 없다는 겁니다. B 땅은 사용할 수 있지만 A 땅은 사용할 수 없다. 거기 나오듯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래요? 효력 발생으로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사용하는 겁니다. 자, 2번 보자. 시행자는 환지 애정지를 정한 경우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데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거나 그 밖에 특별 사고가 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수익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으니 그다 효력 발생일이라고 적자. 이것을 효력 발생일쯤 보시면 돼요. 사용수익을 가능하게 해준 효력 발생일쯤 생각하자. 오른쪽 3번입니다. 참아라라는 수인 의무죠. 환지 애정지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환지 애정지의 사용수익을 시작하는 경우 해당 환지 애정지의 종전 소유자 누굽니까? B죠. 물론 임차권자 있을 수도 있고요. 그자는 환지 애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될 때까지 사용수익할 수 없으며 B는 B 땅을 사용수익할 수 없으며 또 환지 애정지를 지정받은 자니까 A와 갑입니다. 그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수 없으니 B에게는 수인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4번 좀 어려운 거 나왔는데 잠깐 여기 보자. 환지 애정지를 누가 정했다고요? 시행자 정하죠. 요걸 지정할 때 요걸 나중에 팔아먹어야지라고 채비지 용도로 정합니다. 채비지 용도로 환지 애정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럼 채비지는 어차피 시행자가 사업비용 쓸 거 아닙니까? 채비지 용도로 정했다면 요걸 갖다가 A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도 있지만 처분할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시행자 거니까. 자, 그래서 환지 애정지는 원칙은 처분이 안 돼요. 그러나 어떨 때 채비지 용도로 지정됐다면 그때는 처분할 수 있다는 거죠. 팔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4번 봅니다. 시행자는 채비지 용도로 환지 애정지가 지정된 경우 그다음 밑줄 딱 써보세요. 채비지 용도로 환지 애정지가 지정되면 팔아먹겠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 수익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세 군데 동그라미입니다. 사용, 수익, 그리고 처분입니다. 어떨 때 처분할 수 있다고요? 채비지 용도로 지정됐다면 처분할 수 있다.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채비지는 원래 누구 거라고요? 시행자 거죠.
시행자가 언제 취득할까요? 다음 날. 좀 이따 나오는데 요 다음 날 시행자가 취득을 해요. 근데 요걸 갖다가 요걸로 딱 정했어요. 그래서 이미 처분했습니다. 팔았단 말이에요. 처분했어도 요것이 시행자 건 아니겠죠. 처분했으니까. 원래는 시행자 거지만 요렇게 지정돼서 이미 처분했다면 그때는 이건 시행자 건 아니잖아요. 그때 누구 거? A 거죠. A가 언제 취득할까? 취득을 하면서 등기하겠죠. 이전 등기하죠. 그때 취득합니다. 그래서 처분 밑에다가 쓰자. 매입한 자가 등기 마친 때 취득. 이 경우는요. 매입한 자가 등기 마친 때 취득을 합니다. 등기를 마칠 때 취득한다. 그렇게 또 예외가 있겠죠. 자, 5번 보시면 용익권자 권리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책이 자세하게 안 나왔어요, 지금. 요거는 필기로 대체하는데 책 맨 밑에다 쓸까요? 맨 밑에 여백이 있죠? 2줄 정도 쓰면 돼요. 자, 이제 용익권자 보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쓰겠습니다. 자,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소유자는 별 손해 안 봐요. 소유자는. 새 땅을 받아가니까 별 손해 안 봐요. 근데 항시 사업을 통해서 용익권자, 임차권자가 손실을 봅니다. 이것을 우리 법에서는 보호를 해주는 거죠. 자, 보자고요. 갑이 A하고 계약을 맺어서 이 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도 이 땅을 쓸 수 있다고 했나요? 그죠? 그럼 갑이 이제 계약을 맺어 쓰고 있었는데 얘가 이 땅 넘어왔단 말이에요. 넘어와 보니까 이 땅하고 상태가 다를 거 아니에요. 땅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땅이 나빠졌다면 갑이 임대료 깎아주세요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죠? 땅이 좋아졌으면 얘가 올려달라고 또 신청하겠죠. 그래서 갑이 이 땅으로 넘어와 보니까 종전의 상태가 다르다 이거야. 다르니까 종전의 임대료가 불합리할 수 있잖아요.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종전의 임대료가 불합리합니다. 종전의 임대료가 저 빨간 땅 와보니까 불합리하다 이거예요. 이때는 증감 청구한다. 임대료 증감 청구를 합니다. 증감 청구를 할 때 양방 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너무 많이 깎아달라고 하니까 감정이 상해가지고 A와 갑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또 깎아달라고 하고 싶은데 안 깎아줄 것 같아. 스스로 A 말아버리자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예를 들어서 이 갑이 지역권을 설정했다고 쳐봐요. 갑이 이 땅에다가 지역권을 설정해 쓰고 있었어요. 요역제, 승역제라는 얘기죠. 전혀 다른 이 땅에 이 땅과 똑같은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나요? 이 땅의 요역, 승역지와 이 땅의 요역, 승역지가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러니까 종전의 지역권을 이쪽에다 똑같이 설정할 수 있냐고요? 없지요. 그러니까 목적 달성이 안 됩니다. 목적 달성이 안 되는 용역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지역권입니다. 지역권은 저 빨간 땅에다 똑같이 정할 수가 없잖아요. 목적 달성이 안 되니까 천상 계약을 해지하거나 권리를 포기한다. 목적이 안 되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죠. 그럼 계약을 해지하면 손실을 받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 손실 받겠습니까? 계약이 해지가 되면. 갑이죠, 갑. 자, 얘가 이제 이 땅에다가 시설을 투자해서 이 땅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목적을 이룰 수 없어가지고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럼 갑은 시설 투자비에 손실 보잖아요. 그럼 시설 투자비는 원래 누가 보상해줘야죠? 소유자 A가 해줘죠. 그러니까 A가 차일피일 미루면 원활히 삽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A가 해주지만 이 손실보상을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갑이 시행자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한다. 원래는 소유자가 해주지만 이걸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시행자가 소유자 대신 먼저 보상해줍니다. 보상해주고 시행자는 A에게 받아내겠죠? 구상을 행사한다. 받아낸다 이거예요. 근데 소유자가 안 주고 버티네요. 그러면 강제징수. 시행자는 강제징수, 압류해서 뺏어가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풀어집니다.
종전의 임대료가 불합리할 때와 목적 달성이 안 될 때를 분리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정리가 됐으면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이제 03번에 괄호 1번 보겠습니다. 사용수익 정지란 제목이 나와 있어요.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 환지로 결정을 안 됐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청산금 줬겠죠? 청산금을 주면서 야, 여기 이제 사업할 거니까 내일부터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에게 날짜를 정하여 그날부터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을 정지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업을 위해서 돈 줬으니까 정지시킬 수 있다. 괄호 2번 갑니다. 토지 관리가 나오죠. 환지 예정지 정이나 사용수익 정지 처분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죄가 없게 된 토지. 환지 예정지를 정함으로써 사용수익이 없게 된 텅 빈 땅이 어디예요 지금? A죠. 그 땅은 누가 관리한다? 시행자가 관리한다. 언제까지 관리한다? 환지 처분 공고일에요? 다음 날에요? 공고일까지 관리합니다. 왜 공고일까지 관리합니까? 근데 어디서나 강의하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다음 날 크게 얘기해요. 그 다음은 얼버무려. 저는 그 다음 말이 듣고 싶거든요. 다음 날 왜요? 저기 안에 공사 들어가는 거. 자, 이렇습니다. 대충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거 땅 텅텅 비어있죠. 텅 빈 땅 누가 관리한다고요? 시행자. 그럼 언제까지 관리하느냐? 이 땅도 사업을 하게 되면 새 땅으로 될 거 아니에요. 새 땅이니까 새 주인이 언제 들어와요? 다음 날 들어오니까 그 전까지 관리하는 거예요. 다음 날 새로운 주인 들어오니까 공고일까지 시행자가 관리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답변하려고 했던 거죠? 맞아요. 자, 됐습니다. 자, 이제 04번 내려갑니다. 환지 처분이 나오죠? 자, 여기가 계속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지워도 되겠죠, 이제? 자, 이제 끝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지 예정지를 저 밑에다 쓴 이유는 임의적 지정이기 때문에 지정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밑에다 썼고요. 사업을 했고 사업이 끝났다는 거죠. 끝났으면 시행자가 공사 끝났습니다라고 공사 완료를 공고합니다. 끝났다 알리고요. 그리고 공람 그 내용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특히 공법에서 공람은 대부분 14일 이상이죠. 2주죠. 14일 이상 공람을 해요. 그럼 공람을 해서 보여주는 이유가 있죠. 이것은 공람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라는 얘기예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시행자가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해 주었어요. 깔끔하게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잘 끝난다. 확인 들어가죠? 이게 바로 준공검사. 이렇게 해서 물리적 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공사 완료로 공고, 공람을 하고 이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면 그 의견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고 준공검사를 마친다. 준공검사는 당연 누구한테 받을까? 지정권자. 대부분 지정권자죠. 이제 준공검사를 즉 물리적 사업을 다 마쳤으니까 새 땅을 나눠줘야죠. 마치 분양처분하듯이 새 땅을 나눠준다. 이것을 환지 처분한다고 합니다. 환지를 처분한다. 새 땅을 준다 이거예요. 여기서도 한 문제를 예상하셔야 돼요. 그럼 환지 처분은 뭐냐면 시행자가 토지를 분배해 주는 거죠. 토지를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럼 토지를 분배할 때 자기 멋대로 나눠주지 않죠. 앞에 만들어 놓은 토지 분배 계획을 그대로 따라하죠. 환지 계획을 그대로 따라할 것이다. 환지 계획에 의하여 토지를 분배하는 것을 환지 처분한다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검사를 받았으니까 빨리 새 땅 줘야 되죠. 날짜를 만약에 규정 안 하면 질질 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준공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환지를 처분해야 돼요. 60일 이내 새 땅을 줘야 된다 이거죠. 그럼 준공검사를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그럼 지정권자가 만약에 시행할 수도 있잖아요. 지정권자가 시행자란다면 검사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자기가 자기한테 검사 안 받겠죠.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시행자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검사 안 받아요. 그럼 언제부터 60일을 따지냐 이거죠. 그때는 공사 완료 공고했으니까 이때부터 60일을 따진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부터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환지 처분의 의부터 보겠습니다. 환지 처분이란 시행자가 환지 계획에 따라 공사를 완료한 후에 종전 토지에 관한 권리에 가름하여 새로운 토지, 즉 환지입니다. 새로운 토지와 그 권리를 교부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부족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처분을 말한다. 땅 대신에 돈을 주는 것도 처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청산도 환지 처분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3번 갑니다. 환지 처분의 절차, 제목 위주로 갑니다. 첫 번째, 공사 완료를 공고 공람을 합니다. 시행자가 공사 완료를 끝났습니다. 공고 공람을 하죠. 공람을 하는 이는 2번, 의견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3번에 준공검사를 받겠죠. 준공검사는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지정권자에게 받았습니다. 검사 받았으니까 새 땅을 줘야 될 겁니다.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 60일에 환지 처분해야 합니다. 준공검사를 받았으면 60일 안에 새 땅을 줍니다. 근데 괄호수를 보자. 만약에 지정권자가 시행자란다면 검사 안 받을 테니까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60일 따진다 이겁니다. 괄호속에 나와 있죠? 확인하셨고요. 자, 넘기겠습니다. 자, 그럼 일로 다시 와서 환지 처분의 효과입니다. 네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일단 시행자가 새 땅을 나눠주는 걸 환지 처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환지 처분할 때는 시행자는 이를 공고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시행자죠. 사업이 끝났어요. 그럼 여러분들을 모셔놓고 이제 사업이 잘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새 땅을 나눠드릴게요 라고 공고합니다. 이것을 환지 처분 공고라고 한다. 그럼 제가 오늘 공고했으면 오늘부터 새 땅 받아가요? 내일 받아가요? 다음날 받아가죠? 다음날을 딱 적는 거예요. 환지 처분을 공고하면 그 다음날 새 땅을 받아간다. 그럼 환지 처분의 효과는 바로 이것이 되겠죠? 저기 종전 토지가 있습니다. 종전 토지 A가 있고요. A가 새 땅을 받아갑니다. 이게 환지입니다. 환지. 새 땅 환지예요. A를 위한 환지. 그러니까 환지를 처분하게 되면 A는 이 땅을 취득하는 거죠. 취득을 언제 한다고요? 다음 날 한다고 그랬죠? 다음 날 새 땅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럼 A가 이 땅을 취득한다는 얘기는 돌려 얘기하면 종전의 권리가 환지로 이전된다라고 해도 같은 뜻인가요? 얘가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종전의 권리가 환지로 이전된다와 똑같냐고요? 똑같죠, 그죠? 이전됩니다. 그래서 권리가 여기에서 여기로 이전되는 게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권리가 이전된다. 이전이 다음 날 된다고 그랬죠? 또 채비지나 보류지가 취득되는 겁니다. 채비지, 보류지가 취득되는 것도 바로 다음 날. 그 다음 입지 환지를 정했다면 뭘 얻어간다고 그랬죠? 공유지분이죠? 입지 환지에서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것도 다음 날입니다. 다 다음 날이죠. 그런데 과부족을 돈으로 처리하는 걸 청산금이라고 있어요. 청산금이 확정되는 것도 다음 날이에요. 청산금이 확정되는 것도 다음 날. 그래서 이제는 공식화하자. 권리가 이전되고 취득되고 확정되는 것은 바로 다음 날입니다. 요 다음 날 새로운 것들이 얻어집니다. 이전, 취득, 확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날 새로운 것들이 얻어지니까 새 시대가 열린다. 그럼 다음 날 새로운 것들이 얻어지려면 요 바로 전날 불필요한 게 없어져야죠. 불필요한 게 없어지면서 바로 맞바로 다음 날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게 소멸되는 거죠. 소멸되는 건 공고일이 끝나는 때.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되고 맞바로 다음 날 이전 취득 확정된다. 이렇게 공식화하시면 돼요. 자, 이제 책을 좀 보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환지 처분의 효과라고는 제목이 나와 있죠. 별표 하나 딱 치고요. 자, 첫 번째 권리가 이전 및 소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 그 다음 날 종전 토지로 보며 그랬어요. 이것이 잘 이해가 됩니까? 이것도 어렵게 풀어놓은 거죠.
제가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가면 쉽게 이해가 돼요. 자, 보세요. 종전의 권리가 다음 날 환지로 이전된다. 이해됩니까? 종전의 권리가 다음 날 환지로 이전된다. 그럼 이해가 되죠? 이건 거꾸로 풀었어요. 방향을 이렇게. 여기에서 이를 풀었다고요. 자, 풀어볼게요. 환지는 다음 날 종전 토지로 본다. 환지는 다음 날 종전 토지로 본다는 건 이 종전의 권리가 다음 날 일로 왔다는 얘기 똑같잖아요. 이걸 도치법을 쓴 겁니다. 그래서 환지는 다음 날 종전 토지로 보며 그 다음 계속 봅니다.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던 종전 토지의 권리. 새 땅을 정하지 않았으니까 불필요하겠죠. 이것은 소멸된다고 나옵니다. 소멸은 언제 된다? 공고일이 끝나는 때. 아까 있었죠?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합니다. 2번은 조금 이따 하고요. 이제 3번 내려갑니다. 입치한지가 나오는데요. 입치한지는 뭘 얻어간다고요? 공유지분. 언제 취득한다고요? 다음 날. 쭉 논으로 훑으면서 다음 날 공유지분 취득이라고 밑줄 딱 쳐놓으세요. 다음 날 공유지분 취득한다. 이 경우에 종전 토지에 저당권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이것도 다음 날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저당권이 있다면 이것도 다음 날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봅니다. 자, 이제 4번 갑니다. 채비지 보류지. 그 도표가 나왔죠? 채비지는 누가 취득한다? 시행자. 보류지는 누가 취득하고요? 환지계 정한자. 언제 취득한다고요? 다음 날. 도표 나와 있죠? 다음 날 취득합니다. 근데 밑에 다만 나오죠? 환지 예정지가 채비 정도로 지정되어 이미 처분됐잖아요. 이것도 시행자 가져가지는 않죠. 이것은 매입한 자가 언제? 등기 마칠 때 취득한다. 이건 다음 날이 아니에요. 등기 마칠 때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위로 좀 올라가서요. 아까 2번을 빼놓고 왔죠? 2번 봅니다. 종전 토지에 존속하는 권리 그랬어요. 이것은요, 이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로 땡땡하고요, 예외라고 적자. 이건 예외이기 때문에 환지로 이전이 안 됩니다. 화살표 치고 이전 X. 종전 토지에 존속한다는 얘기는 예외입니다. 이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먼저 설명을 듣고 책을 또 봐요. 자, 원래는 말이죠. 종전의 권리가 다음 날 환지로 이전되는 거죠. 그런데 다음 날이 됐음에도 이전이 안 된다 이거야. 이전이 안 된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행정상, 재판상 처분. 또 지역권. 이 두 가지는요. 환지로 이전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전이 안 되니까 종전 토지 그대로 남아있는다 이거예요. 그 제목이 뭡니까? 종전 토지에 존속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 설명드릴게요. 행정상, 재판상 처분의 대표적인 예가 증거보전 처분. 자, 만약에 이 땅에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재판상 증거보전 처분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면 이 토지 주변에다가 빨간 테두리를 딱 두르고 소위 폴리스 라인이라고 그러죠. 출입 금지를 딱 하고 출입을 금지하고 증거를 보존하죠. 이게 바로 증거보전 처분이에요. 그럼 봐요. A라는 자는 다음 날이 되면 이 땅으로 넘어가죠. A는 그죠? 근데 넘어갈 때 빨간 테두리 갖고 가요? 못 갖고 가요? 못 갖고 가죠. 빨간 테두리는 이 땅의 증거 보존이지 이 땅의 증거 보존이 아니잖아요. 이와 같은 건 이전되지 않고 종전 토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자고. 그것이 1번이군요.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 처분으로서 종전 토지에 존속하는 것은 환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종전 토지에 존속한다는 겁니다. 이전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다. 이 지역권을 볼게요. 자, 이 땅의 요역 승역지가 전혀 다른 이 땅으로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권은 이전된다, 된다?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 종전 토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던 지역권이 사업을 하다가 토지를 밀다 보면 행사이익이 없을 수가 있죠. 행사이익이 없을 수가 있다고요? 그런 지역권은 불필요하고 소멸될 겁니다. 소멸은 끝나는 때,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자, 보시 2번이죠.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환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종전 토지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전이 안 되고 남아 있어요. 다만
사업 시행으로 행사이익이 없어졌습니다. 불필요하니까 소멸되겠죠. 소멸 앞에 뭐가 있나요? 끝나는 때.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환지 처분이 이루어지면 종전의 모든 권리는 환지로 이전된다 그러면 틀려요. 요건 이전이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이제 한 장을 넘기시죠. 한 장을 넘기면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6번의 환지 등기가 보일 겁니다. 환지 등기. 이제 환지 등기는 이거죠. 새 땅을 다 줬잖아, 그죠? 줬으니까 이 땅 내 거야 라고 등기할 거 아니에요. 새 땅에 대한 등기를 환지 등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환지 처분을 다 했으니까 환지 등기를 하겠죠. 자, 이 환지 등기는 보존 등기일까요? 이전 등기일까요? 이 등기는 보존 등기다, 이전 등기다? 새 땅 최초로 하잖아요. 보존 등기죠. 최초로 이루는 보존 등기예요. 새롭게 만드는 새 땅이잖아요. 최초라는 보존 등기. 보존 등기니까 소유자가 하겠어요? 시행자가 하겠어요? 이걸 소유자가 한다고요? 보존 등기는 최초로 하니까 시행자가 일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시행자 일괄 등기입니다. 14일 이내 해야 합니다. 요 14일은요. 공고일로부터 14일입니다. 이 등기할 때까지 다른 등기를 원칙적으로 못합니다. 다른 등기 X. 또 다른 등기를 허용해주면 법적 혼란이 하게 되죠. 시행자가 한다. 14일 이내 한다. 다른 등기 할 수 없다. 그럼 책을 먼저 읽어보고요. 자, 시행자 밑줄 딱 쳐놓고요. 시행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 공고 14일 나오죠. 14일 밑줄 치고 14일 이내 관할 등기소에 알리고 토지 건물의 등기를 촉탁 신청하니 시행자 일괄 등기입니다. 14일이나 한다. 두 번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로부터 등기가 있을 때까지 다른 등기할 수 없다. 그 다음 밑줄. 다른 등기를 못합니다. 근데 예외가 있군요. 등기 신청인이 확정일자 간의 서류로 환지 처분 전에 등기 원인을 증명했어요. 그랬다면 할 수 있겠죠. 등기 원인 증명했으니까 할 수 있다. 그래서 환지 등기는 딱 세 가지 반치자. 시행자가 한다. 14일 이내 한다. 그거 할 때까지 다른 등기 할 수 없다. 그럼 숨은 뜻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A는 새 땅을 차지합니다. 새 땅을 등기해야만 차지하나요? 다음 날 차지하나요? A가 이 땅을 언제 차지한다고요? 다음 날. 그럼 등기는 14일이니까 그 뒤에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이 A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이 땅을 차지합니다. 이게 바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죠. 우리 법에 다음 날 취득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등기를 안 해도 취득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등기는 물권 변동의 실질적 요건이 아닌 대항 요건일 뿐입니다. 제3자에게 대항하는 대항 요건일 뿐이다. 자, 이제 두 가지를 물을 테니까 OX 해보십시오. A는 환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된다. 아니죠. 등기 안 해도 다음날 취득하죠. 또 하나. 종전 소유자는 등기를 해야만 이 새 땅을 처분할 수 있다. 아, 그건 맞나요? 민법에서 배웠죠. 처분 요건으로 등기 배웠죠? 민법은 아주 잘하시네요. 등기까지 했고요. 이제 05번으로 갑니다. 청산금 할게요. 청산금은 돈 아니겠습니까? 땡땡 하고요. 개별적 과부족, 금전 처리. 개별적 과부족, 금전 처리니까 이걸 청산금이라고 해요. 개별적 과부족, 금전 처리. 그러니까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오가는 돈일까요? 시행자와 소유자죠. 시행자, 화살표, 소유자. 시행자와 소유자 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시행자가 청산금을 징수하고 교부도 하겠죠. 자, 그렇다면 2번의 성격으로 갑니다. 청산금의 징수가 나오네요. 징수니까 증환제예요, 감환제예요? 증환제. 고로 부당이득, 반항 성격이죠. 부당이득을 반환하자. 두 번째, 청산금의 교부. 교부니까 감환제. 손실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덜 받았으니까. 단지 3번의 산출기준 보겠습니다. 환지를 정한 경우도 청산 대상 맞습니까? 또 환지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도 청산 대상이죠?
이럴 때는 과부족은 종전 토지나 환지 위치 지목을 종합적으로 해야 금전으로 정산하니 이걸 청산금이라고 한다. 4번 제목 봅니다. 청산금의 결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결정이라 동그라미예요. 그다음 금액 결정이라고 적으세요. 이때 결정은 금액 결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물건값이 물건 사고 팔 때 결정되듯이 청산금은 새 땅 주고받을 때 결정된다고요. 그러니 청산금은 언제 결정한다? 환지처분 할 때 결정한다. 새 땅 주고받을 때. 다만 한 장 넘겨보세요. 환지 부정이 나오나요? 환지를 부정한 경우는 공사 끝나기 전에 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때는 청산금을 교부할 때 금액은 결정됩니다. 그럼 교부해라 밑줄. 이때 교부는 미리 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환지처분 전이라고 적으세요. 환지처분 전에 교부할 수 있고 그때 금액은 결정됩니다. 이제 괄호 5번. 청산금의 확정이라 동그라미. 아까 결정과 요 확정은 전혀 달라요. 요 확정은 법률상 확정입니다. 법률상 확정이므로 땡땡하고요. 기산점의 기준. 날짜를 따질 때 기산점의 기준이라는 것이 바로 확정입니다. 그럼 확정은 언제 된다고 나와요? 다음 날. 여기 정리했죠? 청산금의 확정은 다음 날. 그래서 보통은 청산금의 날짜 같은 거 따질 때 확정일부터 따지니까 다음 날부터 날짜를 따진다. 이렇게 하면 돼요. 확정은 다음 날. 다시 한번. 청산금의 결정은 언제 되고? 환지 처분할 때. 확정은 다음 날. 자, 이제 괄호 6번입니다. 청산금의 징수 교부인데요. 징수와 교부는 누가 한다? 시행자. 그럼 모든 시행자가 다 할까요? 행정처만 할까요? 모든 시행자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행자 밑에다 모든이라고 적자. 조합도 청산금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시행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 교부한다. 다만 환지 부정 나왔습니까? 환지를 부정한 경우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교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리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환지 처분 전이라도 교부할 수 있고 그 교부할 때 금액은 결정된다라고 했던 겁니다. 자, 이제 7번은 제목 보자. 청산금의 분할 징수 교부가 가능하죠. 원칙은 일괄 징수 교부가 원칙이지만 내용 중에 이자가 나올 거예요.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 교부할 수 있다. 이제 8번 제목 봅니다. 청산금의 강제징수 밑줄. 이건 낼 자가 안 내면 압류 처분 걸어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럼 강제징수는 누구만 가능하다? 행정청만 가능. 이렇게 적으세요. 행정청만 가능한 것은 바로 강제징수입니다. 비행정청은 못합니다. 행정청만 가능. 그래서 1번 제목 보면 행정청 시행자라면 청산금 낼 자가 내지 아니하면 국세나 지방세를 들어서 징수할 수 있으니 강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라면 강징수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가 되겠죠? 특도시군구에게 진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그럼 특도시군구는 거저해줘요? 수수료 받아요? 4% 나오고 있죠? 100분의 4의 금액을 받고 해줍니다. 9번 제목, 청산금은 공탁할 수 있고요. 주소고 소불투면 공탁할 수 있다. 10번, 소멸시효가 나옵니다. 공법상 소멸시효는 대부분 몇 년이다? 5년. 공식이야, 이건. 공법상 소멸시효는 대부분 5년이다. 그리고 청산금을 받을 권이나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대부분 5년이라 그래요. 그럼 5년에 몇 줄 쳐보자? 5년은 공고일부터예요? 다음 날부터예요? 그러니까 다음 날이라고 적었어요. 다음 날부터 따집니다. 왜 다음 날부터 따진다? 확정이 다음 날 됐죠. 확정은 날짜 딸 때 기준점이니까 확정일이니까 다음 날부터 5년을 따진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른쪽 갈까요? 감가 보상금이 나오네요. 이건 지난번에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도시개발법은 돈이 2번 나와요. 청산금과 감가 보상이 나오는데 청산금은 개별적 과부족을 돈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감가 보상은 전혀 달라요. 자, 이것은 도시개발 구역이 이렇게 지정됐어요. 구역이 지정됐는데 사업 전에 이 토지 총액입니다. 토지를 다 더한 거 금액이고요. 사업 후 총액을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사업 후에 총액이 감소하더라 이거예요. 사업이 끝나고 났는데
토지 총액이 감소했다. 이럴 수 있나요? 있어요. 자, 봐요. 우리가 아까 감보율 배웠죠? 토지 부담율. 반 쪼가리 정도는 뺏긴다고 그랬잖아요. 공공부지로. 도로나 공원 같은 거로 반이 뺏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났을 때 남는 게 이겁니다. 요거의 총액은 전보다 작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업을 행정청이 했대요. 행정청 시행자가 해서 총액이 감소했으니까 피해를 주지 않았느냐. 이거 물어주자예요. 그게 감가보상금. 여기서 핵심은 총액이 감소했으니까 물어준다는 건 좋아요. 반드시 행정청 시행자일 때만 감가보상금을 냅니다. 비행정청은 책임지지 않아요. 왜 행일 때만 책임지다? 총액이 왜 감소했죠? 공공부지로 뺏겼으니까 감소한 거죠? 근데 행정청이라면 공공을 얘가 가져가니까 책임지는 거고 비행은 안 가져가니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형광펜으로요. 행정청 시행자 색을 딱 칠하고 행정청 시행자는 사업 시행으로 사업 시행의 토지가액 총액이 줄어들었다. 총액적 차원입니다. 총액이 줄었을 때 그 금액을 소유자나 임차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감가보상금이죠. 그리고 아까 청산금은 모든 시행자가 징수할 수 있잖아요. 감가보상금은 누구일 때만, 행정청일 때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자, 물음 드릴게요. 또 싫어하는 거 LH. 또 쪼를 거 하나도 없어요. LH공사 시행자 맞죠? 네. 청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지요. 징수했는데 그자가 안 내.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죠. 행정청이 하니까. 네. 또 LH가 사업했어요. 근데 총액이 감소했어. 그럼 감가상을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행정청이 아니니까. 됐어요. 자, 넘기시고 한 장, 두 장 넘겨주시면 217페이지 보세요. 217페이지 07번 봅니다. 조성토지 등의 준공정 사용. 조성토지가 뭐냐 하면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새 땅이죠. 이게 조성토지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새 땅은 당연히 준공검사를 받고 나서 써야 될 거 아닐까요? 자, 내용 봐요. 준공검사 전이나 공사 완료 공고 전에는 조성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다만 사업 시행의 지장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정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면 그때는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괄호 속이에요. 괄호 속에 뭐라고 나와요? 채비지는 제외 그랬죠? 그게 뭔 뜻이에요? 채비지는 준공 전에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허가 받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자, 밑에 쓰세요. 채비지는 준공검사 전이라도 채비지는 준공검사 전이라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당연한 겁니다. 채비지는 목적이 뭡니까? 사업비용이니까 미리 처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도시개발법이 끝나겠네요. 지난번에 한 장 넘겨보시면 219페이지입니다. 219페이지 맨 위에 도시개발 채권이 나오죠. 요거 이제 하겠습니다. 자, 책 맨 위를 한번 적어볼까요? 환지 방식의 주된 사업비용이라고 적어보세요. 환지 방식의 주된 사업비용. 환지 방식의 주된 사업비용. 땡땡 해보시오. 이건 뭘 가지고 사업비용 쓸까요? 환지 방식은. 그렇죠. 채비지 매각대금입니다. 채비지 매각대금 가지고 쓰는 거예요. 채비지 매각대금이죠. 자, 됐습니다. 근데 이제 채비지를 매각했는데 비용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걸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시개발 채권입니다. 자, 내용 봅니다. 지자체장이 결국은 시도의사입니다. 그자는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자금 조달 밑줄. 그러기 위하여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럼 3번 내려오세요. 발행의 절차를 봅니다. 시도는 채권 발행할 때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라고 되어 있네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입니다. 자, 행안부는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게. 우리 그간에 무슨 장관하고 놀았죠? 국토부가 제일 잘 놀았죠. 그리고 농림부 장관도 가끔 만났죠. 농지법에서.
해수부 만났나요? 한번 만났다 그죠? 무슨 구역할 때? 서한자원 보구역할 때. 배웠죠 그죠? 근데 행안부는 여기 딱 한 번밖에 안 나요. 그래서 요걸 시험 낼 때마다 채권 발행할 때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익히 나와요. 그게 X입니다. 그럼 왜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발행을 누가 했어 지금요? 시도라는 지자체가 있죠. 그럼 행안부는 지자체의 총괄 부처잖아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을 총괄하는 게 행안부예요. 이게 과거 내무부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행안부는 지자체의 총괄 부처니까 그자의 승인을 받는 겁니다.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그거로 4번 내려올까요? 발행 방법. 등록 발행하거나 무기명 발행이라고 돼 있죠. 등록 발행하거나 무기명 발행한다.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발행 이율이 나오죠. 채권을 상환할 때까지 이율이 있을 거예요. 도시개발 채권의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국채, 공채 등의 금리랄지 특별 계상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되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작년 12월 18일 개정됐습니다. 작년 시험 끝나고 나서 개정됐는데 어떻게 개정됐다?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끝내버리세요. 시도 조례로 정한다. 뒤에 건 싹 다 지우고. 승인 안 받아 이건요. 바뀌었습니다. 이제 채권을 발행할 때는 승인 받아요? 안 받아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발행할 때. 받죠? 누구로부터? 행안부. 그러나 이유를 정할 때는 승인 받지 않습니다. 지자체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켜주기 위해 이율까지는 승인받지 않도록 이렇게 개정이 된 겁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이제 상환기간 나옵니다. 채권은 나올 때마다 상환기간을 체크해 주셔야죠. 5년부터 10년 범위에서 조례를 정한다. 5년에서 10년 범위. 자, 맨 끝에 5번 내려서 소멸시효가 나옵니다. 공법상 소멸시효는 대부분 몇 년이다? 5년이죠. 그래서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비 계산하여 원금은 당연 5년. 이자는 몇 년? 2년. 왜 2년? 이자. 이자니까. 3자라면 3년이었겠지. 이자니까 2년이다. 이렇게 해서 도시개발법 맞추고요. 이제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있잖아요. 그거 하고 정비법을 펴주시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